병원 복도를 걷는 65세 박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실명까지 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순자는 진료비 영수증을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병원 문을 나섰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집에 가야 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맞나 싶었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엄마 왔어?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민수가 고개만 살짝 돌렸다. TV에서는 게임 화면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엔 치킨 상자며 콜라 캔이 나뒹굴었다. 오후 3시 39세 남자가 할 일이라곤 이것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밥은 먹었어?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민수는 게임 컨트롤러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침에 라면 끓여 먹었지. 근데 엄마, 오늘 택배 올 건데 받아줘. 내가 주문한 거. 또 뭘 샀니? 별거 아니야. 그냥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지난달엔 에어팟이었고 그 전엔 게이밍 의자였다. 모두 순자의 카드로 긁은 것들이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민수 쪽으로 걸어갔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민수야, 응? 엄마 오늘 병원에서 큰일 날 뻔했다. 그래? 어디 아파? 약은 타왔어? 민수는 여전히 게임 화면만 쳐다봤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도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나 지금 게임 중이야. 나중에 얘기해. 그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순자는 민수 앞으로 다가가 TV 전원을 꺼버렸다. 화면이 깜깜해지자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날 죽이는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민수는 처음 듣는 엄마의 어조에 잠시 멈칫했다. 뭐라고? 네가 엄마를 죽이고 있어. 4년이야, 4년. 네가 여기 들어온 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취업 준비 중이잖아. 취업 준비?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게 취업 준비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엄마, 진짜 곧 면접 있다니까. 이번엔 제대로 된 데야. 너 작년에도 그 소리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 엄마가 바보야? 네 방 좀 봐. 택배 상자가 몇 개야. 그거 다 누가 사준 건데? 그건, 엄마 통장에 이제 200만 원 남았어. 그것도 다음 달 병원비 내면 끝이야. 근데 넌 또 뭘 산 거야? 오늘 올 택배는 또 뭐고?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다. 네가 힘들다고 할 때 안아주기만 했지. 스스로 일어서라고는 하지 못했어. 그게 널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엄마, 이젠 엄마도 모르겠다. 네가 언제까지 이럴 건지, 엄마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순자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수는 그 눈빛을 피했다. 4년 전 그날부터 모든 게 잘못됐던 걸까? 순자의 머릿속엔 민수가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왔던 그날이 떠올랐다. 엄마 나 갈 데가 없어라고 울던 아들. 그때 순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어줬다. 한두 달이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그 선택이 두 사람 모두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2021년 가을, 빗소리가 유난히 거셌던 그날 밤이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다. 큰 캐리어 2개와 손에 든 검은 봉투.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다. 민수야, 너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아들을 안으로 들였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검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나 이혼했어. 뭐,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지은이가 이혼하자고 했어. 갑자기. 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혼이야? 아무 이유도 안 되더라고. 그냥 더 이상 못 살겠대. 나한테 지쳤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슴이 미어졌다. 결혼한 지 5년 그동안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 나 갈 데도 없어. 집도 지은이 명의고 회사도 작년에 구조조정 당해서 요즘 이력서 넣고 있는데 한두 달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 그럼. 갈 데도 없다는데 여기 있어야지. 들어와. 순자는 주저하지 않았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민수는 엄마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다. 첫 딸은 괜찮아 보였다. 민수는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나갔다. 면접이 있다고 했다. 순자는 도시락을 싸주며 힘내라고 격려했다. 저녁이면 민수는 지친 표정으로 돌아와 오늘도 안 됐어라고 말했다. 순자는 괜찮아. 회사가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곧 취업될 거야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점점 늦게 일어났다. 오전 11시, 그 다음엔 점심때. 엄마, 오늘은 온라인으로 서류 넣는 날이야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순자가 슬쩍 보니 게임 화면이었다. 민수는 황급히 창을 닫으며 잠깐 쉬는 중이었어라고 둘러댔다. 6개월이 지나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엄마, 면접 때 입을 정장 좀 새로 사야 할 것 같아. 엄마, 노트북이 너무 느려서 이력서 작업이 안 돼. 새 거 하나만. 엄마, 자격증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이것 따면 취업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 순자는 하나하나 들어줬다. 아들이 준비하는 모습이 기특했고 곧 좋은 곳에 취직할 거라 믿었다. 통장에서 50만 원, 100만 원씩 빠져나갔지만 아들 취업하면 다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했다. 1년이 지났을 때 친구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자야, 민수 아직도 너희 집에 있니? 동네 카페에서 만난 영희가 커피잔을 돌리며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민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난주에 봤거든. 낮에 PC방에서 민수 나오는 거. 그래. 면접 끝나고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들른 거겠지. 순자야, 영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나도 아들 키워봐서 아는데 너무 오래 감싸면 애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려. 민수 이제 39이잖아. 알아. 근데 걔가 이혼까지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언제까지? 영희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다.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면 그땐 어쩔 건데? 너 통장 잔고는 있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30년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노후를 위해 아껴뒀던 돈.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2년이 지났을 때 순자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관절염이 꽤 진행됐네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집안일을 해야 했다. 민수는 설거지 하나 거들지 않았다. 엄마, 나 지금 중요한 자료 정리 중이야라며 방문을 닫았다. 3년째 순자는 당뇨 진단을 받았다.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순자는 쓴웃음이 나왔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아들을 보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4년째, 오늘. 순자는 의사로부터 합병증 진단을 받았다. 통장엔 200만 원이 남았고 민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병원비 계산을 되뇌었다. 한 달 약값이 15만 원, 정기 검진비가 8만 원, 무릎 주사 맞는 비용이 12만 원. 거기다 이번에 새로 처방받은 당뇨약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았다. 통장에 남은 돈으론 고작 5달. 그 후엔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맡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봤다. 4년 전만 해도 3,200만 원이 있었다. 3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98만 원. 어디로 간 걸까? 순자는 손가락으로 내역을 짚어가며 확인했다. 민수 노트북 구입 120만 원, 민수 자격증 학원비 80만 원, 민수 신용카드 대납 매달 30만 원씩, 택배 대금, 휴대폰 요금, 병원비, 옷값. 모두 민수 이름 석자가 붙어 있었다. 이 돈으로 나 혼자 살았으면. 순자는 중얼거리다 입을 다물었다. 자식 키우며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본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요즘은 그 생각이 자주 들었다. 만약 민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여유롭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영희를 만나러 나갔다. 영희는 순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진 걸 알아챘다. 영희야, 나 이제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순자는 병원 진단서와 통장을 꺼내 보였다. 영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통장 내역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순자야, 이거 심각한데 너 몇 달 못 가.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민수한테 어떻게 말을 해? 이혼까지 한 애한테 나마저 등 돌리면. 아니, 지금 네가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네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 합병증이라며? 약값도 못 내면 어떡하게?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다.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민수 그 애는 이제 안 변해. 내가 봐왔잖아. 4년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된 면접 본 적 없어. 매일 PC방 가고, 게임하고, 택배나 시키고, 그게 취업 준비야? 그래도 우리 민수가. 우리 민수? 순자야, 정신 차려. 그 우리 민수가 널 병원에 데려간 적이라도 있어? 너 아플 때 약 한 번이라도 사다 준 적 있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아들 키워봐서 알아. 자식이 힘들 땐 도와줘야지. 근데 도와주는 것과 무조건 감싸는 건 달라. 민수는 지금 네 등골을 빨아먹고 있어. 그것도 모자라 네 목숨까지 갉아먹고 있다고. 영희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 달 안에 민수한테 나가라고 해. 아니면 네가 먼저 나와. 우리 집에라도 와. 이러다 너 먼저 쓰러진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결심하고 집에 돌아왔다. 거실엔 여전히 민수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이번엔 치킨이 아니라 피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민수 앞에 섰다.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민수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제 너 독립해야 할 것 같아. 그제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너 여기 들어온 지 4년이야. 한두 달만 있겠다더니 4년이 됐어. 엄마, 나 진짜 곧 취직할 건데 요즘 좋은데 알아보고 있다니까.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통장에 이제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다음 달 병원비 내면 끝이야. 너도 이제 39이잖아. 혼자 살아야지. 민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엄마,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이혼하고 직장도 없는 나한테.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날 버리는 거잖아. 나는 엄마 하나 믿고 사는데 엄마마저 날 내쫓는 거야? 민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잘못 말한 걸까? 너무 냉정하게 굴었던 걸까? 그날 밤 순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민수 방의 불빛. 아들은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다. 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 후 순자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다.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계속 이러시면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료?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대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다. 통장에 남은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의사는 순자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일단은 주사 치료로 버텨보시고 나중에 여유 있으실 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미루시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자리를 양보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다. 겨우 65인데 벌써 늙은이 취급받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또 그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민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TV에선 유튜브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고 테이블엔 컵라면 용기가 3개나 쌓여 있었다. 민수야, 엄마 왔다. 응.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엄마, 나 지금 급해. 친구랑 통화 중이야. 민수는 이어폰을 가리키며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순자는 이어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냥 듣기 싫다는 핑계였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무릎에 통증이 왔지만 꾹 참았다. 그릇을 닦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시끄럽잖아. 조심 좀 해.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는데. 민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저녁 무렵 순자는 용기를 내어 다시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민수야, 저녁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지금 먹어야지. 차가우면 맛없어. 엄마, 귀찮게 하지 마. 나 지금 면접 준비하느라 바빠. 면접 준비. 순자는 민수의 노트북 화면을 힐끗 봤다.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게임 방송이었다. 민수야,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혼자 밥상을 차리고 혼자 미역국을 떠먹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병원비라도 아끼려면 건강을 지켜야 했다. 그날 밤 순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다.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는데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신음이 절로 나왔다. 민수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민수야. 엄마 좀 도와줘.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다. 민수방에서는 게임 음향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순자는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민수를 깨우려 갔다. 방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섞여 나왔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과자 봉지며 음료수 캔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민수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몇 시인데? 11시야. 아, 오늘 쉬는 날이야. 좀 더 잘래. 쉬는 날. 너 요즘 매일 쉬잖아. 순자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아침부터 왜 또 스트레스답게 잔소리야? 엄마, 혼자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보기 싫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 좀 자게 내버려둬. 순자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오후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야, 민수한테 말했어? 했어. 근데 안 통해. 그럼 어쩔 거야? 넌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나도 알아. 근데 걔가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자기를 버린다고 하더라고.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목숨을 지키는 거야. 자식도 소중하지만 네 인생도 소중해. 제발 정신 차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영희 말이 맞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39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을, 세상에 하나뿐인 자식을 어떻게 등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일주일 후 순자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혈당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합병증이 진행되면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는데.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트레스?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소파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매일 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고 매 순간 무릎 통증과 싸우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약을 좀 더 강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꼭입니다. 진료실을 나와 수납 창구에 섰다. 오늘 진료비는 8만 3천 원. 약값까지 합치면 12만 원이 넘었다. 순자는 카드를 꺼내다가 문득 멈췄다. 통장 잔고가 얼마였더라. 지난주에 민수 휴대폰 요금 12만 원 나가고 이번 달 관리비 15만 원 내고 카드를 건넨 후 결제 완료 문자가 왔다. 잔액 132만 원.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다음 달엔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달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늘 민수와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니, 이야기가 아니라 선언을 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둘 다 망한다. 현관문을 열었다.
오후 3시 민수는 역시나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림이 없었다. 단호했다. 민수는 그 기운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왜?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러다 큰일 난대. 그래서? 그래서 네가 이제 나가야 한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다. 또 그 얘기야?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나 지금 곧 면접 있다고. 없어. 너 면접 없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다 봤어. 네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아침엔 자고, 낮엔 게임하고, 밤엔 유튜브 보고. 그게 네가 4년 동안 한 일이야. 엄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시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민수야, 너 39이야. 이제 곧 40이라고. 그런데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만 하고 있어. 이게 정상이니? 나도 힘들어. 이혼하고 직장 잘린 게 얼마나 충격인지 엄마는 몰라. 알아. 엄마도 다 알아. 근데 그게 4년 전 일이야. 4년이면 충분히 일어설 시간이었어.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민수 앞에 내밀었다. 봐. 이게 엄마 통장이야. 4년 전엔 3,200만 원 있었어. 지금은 100만 원 조금 넘어. 네가 다 썼어. 민수는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내가 쓰고 싶어서 쓴 줄 알아. 엄마가 주는 거 받았을 뿐이야. 그래, 엄마가 줬지. 엄마가 바보였어. 너 일어서라고 밀어줘야 하는데 계속 안아만 줬으니까. 지금 엄마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순자보다 머리 하나는 큰 민수가 내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어릴 때부터 엄마 눈치 보며 살았고, 엄마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어. 그러다 지쳐서 무너진 거라고. 근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그게 엄마가 자식한테 할 말이야? 순자는 눈물을 참았다. 엄마는 지금 살려고 하는 거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대로 가면 우린 둘 다 망해.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 민수가 소리쳤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졌다. 민수야. 네 인생 안 끝났어. 이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여기 계속 있으면 진짜 끝나는 거야. 엄마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혼남에 백수인 나를 누가 받아줘?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도 혼자 살았어.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너 키우며 30년을 일했어.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무거운 거 나르고 무릎 다 망가지면서 일했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건 엄마가 할 수 있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엄마보다 젊고 건강하잖아. 왜 못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이번 달 말까지야. 그때까지 네가 나갈 곳을 찾아. 고시원이든 쉐어하우스든. 엄마가 보증금은 도와줄게.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엄마. 그리고 이제부턴 네 생활비는 네가 벌어. 편의점이든 배달이든 뭐라도 해. 39이면 할 수 있는 일 많아.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으로 엄마가 진심으로 화낸 걸 봤다. 아니, 화가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건 둘 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사흘이 지났지만 민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고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다. 다만 예전처럼 큰 소리로 떠들지는 않았다. 순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집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순자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다. 카트를 밀며 식료품 코너를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민수의 전처 지은이었다. 순자는 순간 피하고 싶었지만 지은이 먼저 순자를 알아봤다. 어머님, 지은이 다가왔다. 4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표정에 여유가 있었다. 지은아,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래. 너도 잘 지냈니? 네, 저는 요즘 괜찮아요. 작은 카페 운영하는데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씁쓸해졌다. 민수와 헤어진 후 지은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민수는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지은아, 저기.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희들, 왜 헤어진 거니? 민수가 말하길, 네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다던데.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민수 오빠는 회사 다닐 때도 성실하지 않았어요. 맨날 지각하고 일도 대충 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1순위였던 거예요. 뭐,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전부 게임에 쏟아부었어요. 게임 아이템 사는 데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썼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들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민수가 말한 이혼 이유는 전혀 달랐다. 지은이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고 자기한테 지쳤다고만 했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요. 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도 받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2천만 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그 빚 다 갚느라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오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맨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다음엔 잘하겠다만 반복했죠.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4년 동안 민수가 말한 모든 게 거짓이었다. 지은이가 아니라 민수가 문제였다. 어머님, 혹시 민수 오빠랑 같이 사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어머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오빠를 너무 감싸주지 마세요. 오빠는 누가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더 의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불쌍해서 다 해줬어요. 근데 그럴수록 오빠는 더 무능해졌어요. 그랬구나.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제 탓이래요. 순자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칠 전 민수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똑같은 패턴이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선 그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어머님까지 망가져요. 저처럼요. 지은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저 이혼하고 나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야 그때서야 진짜 일어설 거예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께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너 잘한 거야. 네가 더 버텼으면 너까지 무너졌을 거야. 지은은 명함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혹시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제 카페로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그래, 고마워. 헤어지고 나서 순자는 카트도 버려둔 채 마트를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머릿속엔 지은의 말들이 맴돌았다.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 4년 동안 줄곧 이혼 사유도 회사 그만둔 이유도 모두 거짓이었다. 순자는 그 거짓말들을 믿고 아들을 감싸왔다. 통장을 비우면서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민수 앞에 섰다. 민수야, 왜 또? 엄마 오늘 지은이 만났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은이가 다 얘기해줬어. 네가 왜 회사 잘렸는지, 왜 이혼했는지. 엄마, 그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엄마는 이제 다 알았어.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달 말까지야. 꼭 나가. 안 그러면 엄마가 나간다. 방문이 닫혔다. 민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엄마가 진심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집을 나가지 않았다. 순자가 정해준 기한까지 이틀 남았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고 짐을 쌀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가 진짜 나를 내쫓을 리 없다는 표정으로 태연하게 게임만 하고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민수는 끝까지 버티면 엄마가 다시 물러설 거라 믿고 있었다. 지난 4년이 그랬으니까.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내가 먼저 나가자. 민수를 내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떠나자. 그게 답이다. 새벽 5시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다. 민수는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순자는 옷장을 열어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다. 딱 필요한 것들만. 속옷 몇 벌, 외출복 2벌, 약봉지, 통장, 도장. 짐을 싸다가 문득 멈췄다.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다. 펼쳐보니 어린 민수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잔치 때 한복 입은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가방 맨 민수, 대학 합격증 들고 웃던 민수. 이 아이가 이렇게 됐네. 순자는 앨범을 덮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선 안 됐다. 지금의 민수는 저 사진 속 아이가 아니었다. 6시 순자는 짐을 다 쌌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보스턴백 하나. 65년 인생치곤 초라했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다. 영희에게 미리 연락해뒀다. 영희는 언제든 와. 우리 집 빈방 있어라며 흔쾌히 받아줬다. 순자는 식탁 위에 편지를 한 장 놓았다. 민수야, 엄마가 먼저 나간다. 네가 안 나가면 엄마라도 나가야 산다. 이 집 월세는 이번 달까지 냈다. 다음 달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냉장고에 반찬 좀 만들어놨다.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거다. 엄마 연락처는 알지?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라. 하지만 돈 달라는 전화는 받지 않겠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겠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닦고 펜을 들어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다.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한다. 7시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뒤를 돌아보니 32년을 살았던 집이 보였다. 민수를 낳고 키우고 함께 웃고 울었던 공간.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순자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맞는 길이었다. 영희의 집에 도착한 건 8시였다. 어서 와, 순자야. 영희는 순자를 꼭 안아줬다. 순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영희야. 내가 너무 매정한 엄마인 것 같아. 아니야. 넌 이제야 제대로 된 엄마가 됐어. 자식 망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자식 살리는 게 사랑이지. 영희는 순자를 방으로 안내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다. 햇볕이 잘 들어왔다. 여기서 푹 쉬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 영희야. 한편 낮 12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일어났다. 엄마, 배고파. 밥 있어? 대답이 없었다. 민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텅 비어 있었다. 부엌도 비어 있었다.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민수는 순자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옷장이 텅 비어 있었다. 서랍도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 이불만 가지런히 개져 있었다. 설마. 민수는 황급히 거실로 뛰어나왔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손을 떨며 펼쳐봤다. 엄마가 먼저 나간다. 편지를 읽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짜였다. 엄마가 정말 나갔다. 엄마, 민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음만 울렸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밥은 누가 해주지? 월세는 어떻게 내지? 냉장고를 열어봤다. 반찬통이 가득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된장찌개. 엄마가 떠나기 전까지도 자식 걱정에 만들어둔 것들이었다. 민수는 반찬통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처음으로 자기 모습이 보였다. 39살 백수. 4년 동안 엄마 등골을 빨아먹으며 살았던 인간. 게임만 하고 택배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무능한 자식. 민수는 거울을 봤다. 부은 눈, 거친 피부, 산발한 머리. 이게 나인가 싶었다. 저녁이 됐지만 민수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했다. 아니,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서글펐다. 평생 엄마가 차려준 밥만 먹었는데 이제 혼자 차려 먹어야 한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집안일을 했다. 서툴지만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모아서 버렸다. 방도 조금 정리했다. 하다 보니 숨이 찼고 엄마는 이걸 매일 했구나 싶었다. 자정이 넘어 민수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민수야. 엄마, 언제 들어와?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안 들어가. 엄마 이제 거기 안 살 거야.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말만 하면 뭐하니?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 6개월이 흘렀다. 순자는 영희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골목 안쪽에 있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각종 밑반찬. 순자가 30년 식당에서 익힌 솜씨가 빛을 발했다. 순자야, 오늘도 김치 다 팔렸어. 영희가 빈통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순자도 미소 지었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니까. 누군가가 등골 빼먹는 소리 안 들으니까. 통장 잔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병원비 낼 돈도 생겼다. 무릎 주사도 제때 맞고 당뇨약도 꼬박꼬박 먹었다.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근데 순자야, 민수 소식 들었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는 와. 뭐래? 처음엔 엄마 돌아와였는데 요즘은 엄마 잘 지내? 로 바뀌었어.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최근 문자가 있었다. 엄마, 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 야간 근무라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건강 챙겨. 영희는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네. 그러게. 늦었지만. 다행이야. 순자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답장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거리를 두고 싶었다. 너무 빨리 다가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한편 민수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좁디 좁은 방.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지만 이제 익숙해졌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시급 올려준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엄마도 건강 잘 챙겨.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답장이 온 적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엄마가 답해줄 거라 믿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반찬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다. 민수였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민수가 멈춰섰고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엄마, 나 일하고 있어. 편의점에서. 그래. 힘들지만 괜찮아.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더라고. 그럼 됐네.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엄마 주려고 가져왔어. 많진 않지만. 봉투 안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다가 다시 민수에게 돌려줬다. 필요 없어. 너 써. 엄마, 너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고 하면 남는 거 없을 거 아냐. 그거 모아뒀다가 나중에 더 나은 데로 이사가. 민수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순자는 가게 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배고프면 들어와서 밥 먹고 가. 김치찌개 끓였어. 엄마, 나 돈 낼게. 됐어. 오늘은 엄마가 산다. 민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순자는 김치찌개 한 뚝배기와 밥 한 공기를 내왔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눈물이 났다. 왜 울어?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지금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6개월 만에 먹는 엄마 밥이었다. 엄마, 나 이제 갈게. 오후 근무 들어가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다음에 또 와도 돼? 순자는 빗자루질을 하며 대답했다. 다음부터 네 밥값은 네가 내야 해.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섭섭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거였고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바뀐 거였다. 민수는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갔고 순자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예전처럼 축 처진 어깨가 아니었다. 조금은 펴져 있었다.
순자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굴러왔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순자의 인생도 민수의 인생도 진짜 사랑은 때론 거리두기라는 걸 순자는 이제야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들을 살렸다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